쿠스아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블릿을 떠올리면 그 사건이 우연으로 일어난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시라카와 박사나 잉그램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었고, 그 사람들이 말한 능력이란 것도 그룬거스트에 탑승했을 때 처음으로 발휘가 되었다. 게다가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또한 우연일 리 없다고 생각한 쿠스아는 진실을 확인하기까지는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이겠다고 다짐한다. 쿠스아가 심각한 얼굴로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이를 지켜보던 에마 중위는 DC 본지부에 갔다 온 뒤로 무슨 고민이 있냐며 쿠스아에게 다가온다. 이 무렵 티탄즈에서 애우고로 투항한 에마 중위는 동료로 인정받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다. 에마 중위가 티탄즈에서 애우고로 오게 된 건 어떤 사람과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무로레이. 여행 중 7년 전 일어난 1년 전쟁의 영웅인 아무로레이와 우연히 샤이안의 큰 저택 앞에서 만난 에마 씨는 그때 당시엔 이런 시대에도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어두운 청년이 있다며 웃었지만, 그 청년은 삶에 지쳐 있으면서도 꿈을 계속 쫓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 와선 그 사람이 아무로레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가 이름을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우주에 나왔을 때 지구의 중력에서 해방되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다. 크와트로 대위와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면서 그 청년은 우주에 나오는 것을 괴로워하고 있는 아무로레이라는 걸. 그 후 티탄즈에 배속되었을 때 에마 중위는 그 청년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고 티탄즈가 자신을 구속하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것이다. 에마 중위가 애우고로 온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그것은 아가마의 분위기에 이끌렸기 때문이었는데, 이 함에는 여러 소속이나 조직을 넘어서 사람들이 모여 있어 단순히 목적이 같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닌 인연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쿠스아가 여기로 오게 된 것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운명일 거라며 아무로레이도 이런 분위기를 원하고 있을 거라 말한다. 한편 브라이트는 헨켄 중령의 부대와 합류까지 시간이 남았다며 아가마의 진로를 샤이안으로 정하는데, 그곳은 연방군의 기지가 있었기에 정규 연방군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도 있어 불필요한 전투를 치르게 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이트가 그곳으로 가려는 이유는 그 기지에 아무로레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년 전쟁 당시 연방군의 모빌 슈트인 건담의 파일럿으로 맹활약한 아무로레이는 1년 전쟁 중단 후 샤이안 기지에서 후방 지원 임무를 맡아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1년 전쟁에서 최고의 활약을 한 것에 대한 대우로서 고용인들까지 딸린 호화저택까지 제공받아 부유하고 편하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겉보기에만 화려했을 뿐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는데, 저택의 관리인과 고용인들은 사실 모두 연방정부에서 붙인 감시 인력들이었고, 아무로레이는 군의 엄중한 감시를 받는 가택연금 상태인 것이었다. 이는 1년 전쟁 당시 활약만큼이나 전쟁 중단 후엔 그의 존재 자체가 연방군에게 있어선 위협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처지인 건 비단 아무로레이 뿐만이 아니었는데, 1년 전쟁 당시 생사를 함께했던 화이트 베이스의 승무원들 역시 지구연방 정부의 감시를 받으며 지내고 있었다. 1년 전쟁 중단 후 그저 수송선에 불과했던 화이트 베이스를 맡아 운행했던 브라이트 함장과 슬래거 중위. 브라이트와 결혼해 두 아이를 둔 엄마가 된 미라이 야시마. 아무로레이의 이웃이었던 하야토 코바야시는 프라우보우와 결혼해 전쟁 고아였던 카츠, 레츠, 키카를 양자로 입양했고, 카이 시대는 군을 제대하여 프리랜서 저널리스트가 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브라이트는 아무로를 아가마로 데려오는 데 있어 크와트로를 적임자로 생각하고 그에게 이번 임무를 맡기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카미우는 아무로가 어떤 사람인지 흥미가 있다며 함께 가길 희망한다. 한편 샤이안 기지에 있는 아무로는 건담의 제작에 참가하고 있었다. 아무로는 크리스티나 맥켄지 소위로부터 건담 NT1의 출력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받는데, 인간이 우주의 환경에 응해서 새로이 진화한 존재인 U타입은 보통 인간과는 달리 정신 감흥을 통해서 다른 U타입과 소통이 가능하며 타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죽은 사람의 의지나 영혼도 느낄 수 있었다. 전투에서 이들은 이러한 능력을 통해 적의 공격을 예측하고 반격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는데, 그 U타입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무로레이였다. U타입을 가리키는 NT1은 원래는 1년 전쟁 당시 연방군의 최종 작전인 별이로 작전에 맞춰서 화이트 베이스에 배속되어 아무로레이의 탑승기가 될 예정이었던 기체였다. 그렇기에 크리스는 NT1은 역시 아무로 대위가 타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아무로는 지금의 생활이 성격에 맞는다며 모빌 슈츠에 탈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때 신형기의 설계 데이터의 수정은 끝났냐며 채나기가 들어온다. 애너하임 일렉트로닉스에서 파견된 메카닉으로 아무로를 연모하는 첸이 말한 신형기란 NT1처럼 U타입용의 건담으로 달의 폰 브라운에 있는 애나하임 일렉트로닉스 공장에서 개발되고 있는 기체였는데,
이처럼 여러 장소에서 건담의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건 그만큼 지구권이 불온한 공기에 휩싸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였다. 아무로에게서 신형기의 설계 수정 데이터가 들어있는 파일을 받은 채는 우주에서 아무로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은 아무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어두운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 한편 누군가 아무로를 만나기 위해 면회를 신청하는데, 아무로를 찾아온 건 다름 아닌 프라우와 카치였다. 카치는 아무로를 보자 다짜고짜 어째서 에우고에 참가하지 않냐고 묻는다. 그리고 양아버지인 하야토 코바야시는 에우고의 지원 조직 카라바에 참가하기 위해 떠났다며 다시 한번 아무로에게 어째서 여기에 있는 거냐고 따진다. 카츠는 자신에게 있어, 그리고 어머니인 프라우에게 있어서도 영웅인 아무로가 티탄즈가 지구연방 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많이 실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연방군 병사가 나타나 총을 들이대며 아무로의 신병을 구속하려고 하는데, 그러자 아무로는 기동 테스트에 준비를 하고 싶다며 파일럿 슈트로 갈아입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티탄즈로 편입된 직후 정규군 상대의 임무를 맡게 된 브란 브루타크 소령은 정규군인 샤이안 기지에 아무로 레이와 건담을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샤이안 기지에서 자브로로부터 명령이 나오지 않는 한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브란 소령은 무기의 안전장치를 풀어 샤이안 기지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한편 크와트로들은 아무로 레이를 데리고 나오기 위해 샤이안 기지로 침입하려 하고 있었다. 카미우는 기지에 잠입해 티탄즈나 네오지온과 싸우려면 당신의 힘이 필요하다며 아무로를 찾는데, 그런데 이때 티탄즈의 증원부대가 도착한다. 브란 브루타크 소령의 부대에 배속된 로자미아 바탐 소위는 1년 전쟁 때 지온 공국군의 콜로니 나카로 부모를 잃은 전쟁고아 출신으로 오거스타 연구소에서 조정을 받은 강화인간이었는데, 콜로니 나카가 에우고의 소행이었다는 세뇌를 받아 그들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강화인간이란 인간에게 약물 투여와 최면, 유전자 개조 등을 포함한 강화 시술을 하여 뉴타입과 같은 인지 반응 능력을 갖게 만든 인간으로, 즉 간단히 말해 인공 뉴타입이었다. 로자미아의 등장에 카미우는 알 수 없는 감각을 느끼고 적의 추가 증원에 이대론 에우고의 모빌 슈츠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아무로는 연방군 병사를 기습해 때려눕힌다. 그리고 크리스에게 NT1의 출격 준비를 맡긴 채 자신은 지하경납고에 그것을 꺼내 마침내 출격하기로 결심한다. 형식 번호 RX-78 퍼스트 건담을 타고 등장한 아무로 레이. 아무로는 샤아를 향해 원호를 부탁한다며 너희들에게 협력하겠다고 말한다. 크와트로 바지나 1년 전쟁 당시 그와 맞붙었던 아무로는 그가 샤아 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7년간의 공백을 느낄 수 없는 여전한 실력의 아무로 레이를 상대로 티탄즈는 결국 패배하고, 로자미아는 의식 조작을 당한 탓에 하늘이 떨어진다며 퇴각한다. 그리고 티탄즈가 모두 물러난 후 화이트 베이스를 닮은 아가마가 나타나 아무로와 그의 기체를 수용한다. 오랜만에 재회한 브라이트와 아무로. 브라이트는 아무로에게 에우고에 협력해주길 요청하고, 아무로는 예전의 감은 되찾지 못했지만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협력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무로는 크와트로를 만나는데, 라라의 죽음 이후 아무로는 우주의 무중력 상태의 감각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7년 전 휴전 조약이 좀 더 빨리 체결되었다면 라라아 스는 죽지 않았을 거라는 아무로 레이. 그러나 크와트로는 그것이 라라아의 운명이라며, 그걸 끊어낼 수 없다면 저 우주에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아무로는 자신의 결의는 방금 전 전투로 증명했다며 우주로 올라가 보이겠다고 말한다. 한편 프라우와 카치는 미라이가 있는 홍콩으로 향하고, 브라이트는 아무로에게 앞으로의 싸움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